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금의 20%까지 시총이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전략 자산으로서의 금까지 비트코인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금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한 4~5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트리거를 굳이 찾자면은 2023년 상반기에 미국이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2025년 1월 2일부터는 또 미국채를 발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노이즈가 또 부각이 된다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홍성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증권사에서 이제 이런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수요가 있어서 리서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수요라고 하면 이제 기관의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그럼 실제로 좀 기관들이 요즘에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나요? 관심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있고, 그쵸. 그 에코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으셨는데, ETF가 이제 정말 진짜 나오겠구나 하면서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관심이 확실히 늘었고, 이게 실제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규제 여건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감안할 때 투자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를 스터디를 해야겠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작년 한 하반기, 4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수요가 좀 더 생겼고, 이때 나왔을 때가 가장 관심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세를 보면 또 한번 이제 올해 초에 확 시세를 분출했다가 최근에는 좀 올해 초만큼의 그런 기세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지금 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좀 별로 힘이 없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내용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은 그 올해 초에 있었던 일들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1월부터 여러 가지 계속 이슈들이 거의 매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이슈들만 짚어드리면은, 1월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을 담는 ETF가 승인이 되고 이제 11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정도부터는 ETF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3월 중순까지 가격을 이제 ETF가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4월에는 또 하나 이제 중요했던 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고, 올해 비트코인 상반기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반감기 보고 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반감기가 뭔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속도가, 채굴되는 양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개념이고요.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블록씩 채굴이 되는데, 그 블록 채굴에 성공을 하면은 올해 4월 19일까지는 6.25 비트코인이 채굴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4월 19일 딱 이제 반감기 이후부터는 3.125 비트코인, 그러니까 절반이죠, 만 채굴이 가능하게 되면서 수급이 좋아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던 게, 반감기 효과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이제 반감기로 인한 이제 공급 감소 효과보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수요 증가 효과가 더 크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반감기는 조금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33번의 반감기가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할 때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4번째다 보니까 시장도 좀 이런 공급이 줄어드는 거에서 적응을 많이 한 것 같고, 이미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부터는 좀 줄어든다고 해도 예전만큼의 영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반감기가 계속 있겠네요? 약 4년마다 이제 반감기가 있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4월 20일 반감기 때 93.75%가 이미 채굴이 됐습니다. 아무리 이제 2,100만 개에 한정돼 있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한 2009년부터 이제 한 4년, 약 4년간 50%의 물량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절반으로 속도가 블록당 25 비트코인만 나온다 해서 상당히 큰 좀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좀 적응을 하면서 좀 익숙해진 부분도 있어서 가격에는 예전보다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좀 영향이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감기 효과로 했을 때 차트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3번의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 선례를 보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 12개월 아니면 18개월 후부터 이제 조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감기 사이클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부터 올랐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좀 2월, 3월에는 솔직히 저도 많이 당황을 했던 게, ETF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루에 순이입되는 게 5억 달러, 6억 달러, 7억 달러
많은 날은 하루는 이제 10억 달러도 넘게 들어올 만큼 자금이 강하게 들어와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 정말 이제 잠재 수요가 너무 되게 컸구나라고 이제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그 이후로는 조금 수요가 좀 정상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수급이 정상화가 되면서 좀 가격도 이제 정말 그 자금 유입이 좋을 때보다는 좀 하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하반기 전망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를 믿으니까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데 사실 이게 가격이란 거는 꼭 이 장기적인 그림 말고도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야 더 반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하반기에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서 오히려 이더리움은 ETF 나온다는데 비트코인은 하반기에 아무것도 없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없었던 좀 부분이 좀 가격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뭐 주요 요인 중에 락업 물량을 꼽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락업에 의한 수급 이슈는 좀 이제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사실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운트 곡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넣어뒀다가 파산하게 되면서 이제 10년 동안 못 돌려받다가 돌려받은 분들은 특정 거래소를 지정을 하면은 마운트곡스에서 그 거래소 계좌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마운트곡스 측에서 보내는 것까지는 트래킹이 되는데 그 다음에 팔았냐 안 팔았냐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14만 개를 이제 상한을 받게 되니까 10년 만에 거의 뭐 100배 가까이 오른 비트코인을 돌려받았을 때 뭐 대부분이 팔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았던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14만 개를 매도 물량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시장이 8월 6월 말부터 이제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런 양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7월 중순부터는 조금 더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도 올라가고 그런 디지털 자산 쪽 규제 완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하면서 굳이 그때 마운트곡스 투자자들이 팔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잠재적인 이슈로 계속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그런 뭐 폭탄 매도 이런 게 나오진 않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또 엔화잖아요.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로 갈 만한 이제 뭐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을 쓰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제 엔화의 강세 약세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이제 엔화의 강세 약세는 또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거의 2021년 초부터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세였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그런 박탈감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들은 내가 은퇴자금 다 모아서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돈을 쓰다 보니까 내가 다시 알바를 해야 되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반면에 또 재밌는 거는 일본 너무 싸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이제 돈을 쓰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것들이 뭐 일본은행 내지는 일본 이제 정부의 그런 너무 지나치게 완화적인 그런 정책에 의해서 비롯된 좀 통화 리스크가 좀 발생한 것이 좀 비트코인의 반사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거고 특히 일본 사례가 중요한 게 그전에는 뭐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 레바논, 이집트 이런 곳들의 화폐가 가치를 잃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통화가 이제 불안한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수긍은 하시면서도 사실 규모가 큰 경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엔화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통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통화가 흔들릴 수 있구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자산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비트코인의 그런 투자 포인트가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일본인이고 2021년 초에 만약에 엔화로 비트코인을 샀으면은 지금 3배 넘게 수익이 났을 거거든요. 반면에 제가 미국인이고 2021년 초에 비트코인을 뭐 코인베이스 같은 데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샀으면은 그러면 지금 2배 좀 넘게 올랐을 거거든요. 같은 기간이네. 네, 같은 기간에 같은 비트코인을 샀는데 왜 차이가 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그 통화가 워낙 엔화가 약세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화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은 거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는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뭐 일단 이번 거는 사실 뭐 코인 고유의 디지털 자산 고유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많이 빠진 것도 뭐 다른 자산들이 뭐 일본은 지수가 뭐 10% 넘게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유별나게 더 이제 유독 심하게 약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엔화 강세라고 해서 뭐 굳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제 디지털 자산이 그거 자체만으로 뭐 강세거나 약세라고 이제 연결고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어떤 통화 리스크가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발생했다. 이런 의의가 상당히 큰 거고, 이게 단순히 뭐 트레이드 청산 이런 이슈가 아니라 뭐 구조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고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덜 낮추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약세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또 더 뭐 수혜 볼 수 있는 환경이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뭐 선진국 통화의 위상이 좀 흔들리는 시기가 뭐 어쨌든 한 번씩은 오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면 최근에는 미국 대선에 그렇게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놓고 나는 이제 뭐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최근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7월 중순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피격을 당한 이후에 그때는 정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들어와서 금융당국 이제 수장도 교체가 되고 만약에 규제 완화도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이쪽에 뭐 가격적으로나 뭐 상업적으로나 상당히 좋겠다. 이제 시장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돼야 이제 규제 완화로 갈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면이 있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 참가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카말라 해리스도 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좀 더 유연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SEC 위원장, 이제 의장 교체 이런 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SEC가 이제 중요한 기관인 이유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지금 시청돼 있는 뭐 솔라나 이런 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당국 인사 교체라던가 아니면 뭐 전반적인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대통령 후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럼 비트코인 기준, 비트코인 포함 뭐 가상자산 업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게 낫나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가격 상승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된 구조 같고요.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사실 기능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미 ETF도 나왔지만 그렇게 규제에 뭐 삼엄한 규제 있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저희가 얘기하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그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은 뭐 증권성 이슈, 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그런 증권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규제 리스크가 오히려 비트코인 이외의 이제 코인들이나 다른 관련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한테 훨씬 더 컸어가지고, 만약에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쪽이 더 규제 완화의 수혜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고 달러에 대한 위상이 약해질수록 그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재정 적자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치의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탄생한 것 자체부터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반발, 무분별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이 된, 재정 정책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엔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엔화는 이제 중간 보스라고 한다면 이제 끝판왕, 최종 보스는 사실 달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더 많이 쓰니 뭐 바이든이 더 많이 쓰니 이렇게 바이든과 트럼프는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겠지만 사실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채무의 절반을 그 두 대통령이 지난 8년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재정관에서 이제 제일 숫자적으로 놀라운 부분은 지금 미국 이제 부채 전체를 이제 했을 때 35조 달러가 넘었고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를 한다는, 당장 그렇다고 이제 올해 미국이 망하냐, 내년에 미국이 망하냐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해, 뭐 언젠가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언제 망하냐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트리거를 굳이 찾자면은 작년에 이제 미국 양당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엄청 이제 옥신각신 싸웠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2023년 상반기에. 그러면서 미국이 뭐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지금 현금이 얼마나 남았냐, 이거 현금 다 떨어지면 디폴트 진짜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를 매일 뉴스 보면서 확인했던, 좀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빠르면 내년에 또 이런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을 저번에 작년 상반기 이제 말에 이제 끝냈을 때 그 부채 한도를 높인 게 아니라 2025년 1월 1일까지는 우리가 부채 한도 따지지 말고 미국채를 찍자라고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내년 이제 2025년 1월 2일부터는 또 미국채를 발행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부채 한도를 어디까지 늘릴지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또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미국 디폴트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노이즈가 또 부각이 된다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올랐을 때가 한 5차례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2011년, 13년, 그리고 23년에는 다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오른 5해 중에 3해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미국 정부의 신용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잘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앞으로 좀 비트코인 가격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최근 나온 이슈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이게 과연 현실화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금을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상당히 좀 허황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렇게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주요 대선 후보죠, 미국 대선 후보가 얘기까지 꺼냈고 관련 법안까지 나온 상황이면은 어쨌든 가능성이 0에서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중앙은행이나 이제 정부도 되게 금의 큰 수요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우리가 비트코인도 금 정도 좀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비트코인의 투자자 풀이 되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기 내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되게 흥미롭게 잘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사실 이거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금보다 낫다, 이렇게 금보다 더 좋은 자산이다라고 주장 많이 하시지만, 일단은 저희가 금보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좀 도전자 입장에서 금과 좀 대등해지는 것까지 일단 먼저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금이 한 절반 정도는 기금속으로 쓰이고, 민간 투자용으로 이제 골드바, 금화 이거 같은 게 한 20%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내지는 정부가 보유하는 게 또 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투자용으로 투자용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금의 20%까지 시총이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몇 %인가요? 지금이 한 7% 정도 됩니다. 네. 투자 자산으로서의 고 시가총액이랑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랑 같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20%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외환 보유고로서의 금, 전략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금까지 비트코인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두 개 20% 합쳐가지고 한 금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 전체 시가총액의 한 7% 정도 수준인데,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제대로 인정받게 되면은 20%까지 갈 수 있고, 이게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처럼 인정을 받게 되는 정도까지 가면은 40%.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5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정말 이제 투자 용도, 그리고 중앙은행 보유고로의 이제 금이 시총이 어느 정도 되나, 비트코인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가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충분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고, 연초 이후에 거의 오르질 못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저평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상 유리한 국면에 지금 자금이 그래도 꽤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AI 데이터 센터로 변신하는 업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